자, 수득 영어 복습합시다. 11강의 1번서부터. 자,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가니까 잘 들으세요. 자, 1번. 웅덩이. 기억납니까? 웅덩이. 우리 먼저 정리해서 얘기해볼까? 웅덩이가 어쩌다고? 웅덩이가 특징이 뭐라고? 이론이 직접 연결 틀리지. 웅덩이가 뭐 어쨌다고? 그러니까 물이 고이지. 물이 고이는 게 웅덩이잖아. 그래, 그치. 벌레 거예요. 그런 벌레는 자, 니야 이 새끼야. 오냐오냐 하니까 지맘대로야. 자, 보세요. 그럼 다시 정리합시다. 여기서 나오는 건 이제 바위가 있는데 바위가 토양에다가 영향을 미친다. 바위가 있는 지역의 토양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토양은 당연히도 그 지역의 동식물에다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바위가 어떤 지역에 물웅덩이가 생기는 원인이 되는데, 물웅덩이가 있다면 밑에 바위가 되게 바위 자체가 축축해서 위에 물이 생겼던가, 아니면 밑에가 non-porous, 그러니까 구멍이 없어서 물이 스며들 수 없는 구조라면 위에 물웅덩이가 생긴다. 그래서 바위가 물웅덩이 원인이다. 그래서 바위가 바뀌면 결국에 뭐가 다 바뀐다? 그 지역의 동식물이 다 바뀌게 되는 결론이었다고. 지나가다 보니 물웅덩이가 많다? 이 얘기는 바로 뭐다? 바위가 밑에서 바뀌었구나. 바위가 바뀌었다면 그 뒤에 걸 다 바꾸게 된다. 이게 질문의 주제였어요.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처음부터 봅시다. everyd의 단수죠. 모든 물 웅덩이는 표시인데, 자, 대시 나왔어요. 뒷문장은 완전하다. 요 대신 접속사 대시고 관계되면서 될 수가 없고, 자, 이 표시는 물이 has been blocked, PP가 맞죠? 물이 차단되고 어딘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원래는 이제 stop A from ing 구조인데, 여기 지금 앞에 요 물에 대한 거를 주어로 잡아줘서 BP가 됐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 물이, 앞에 물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물이 바로 stop, 막혔다는 것인데, 뭐 하는 것이? 아래로 이동하는 것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대한 분사구문으로 물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거나 주어인 물이 생략됐기 때문에 stopped라는 PP가 나오는 것이 맞다. 자, 뭘 통해서? 땅을 통해서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막혔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웅덩이가 생겼다는 건 밑에가 막혔다.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웅덩이가 persist가 뭐였죠? persist, 지속되다, 계속 나타나다, 이어지다, 꾸준히 계속 나타난다고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deduce라는 단어가 여기서 좀 유일하게 쓰이죠. 추론하다라는 단어, 당연히 reason이라고 바꿔도 괜찮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바로 is that 이하와 같습니다. 뒷문장도 안전한 문장이겠죠. 그 물웅덩이 밑에 있는 땅이 둘 중 하나라는 건데, non-porous, 물이 스며들 수 없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젖어 있다는 거, 둘 중 하나가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물웅덩이가 생겨났다. 자, this 앞에 있는데요. 물웅덩이가 계속 나타나는 것은 주로 흥미를 느끼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은 흥미를 일으키는 게 맞죠. interesting. 흥미를 일으키는데, 우리가 뭔가 이동을 하거나 여행을 할 때, 시골 지역을 걸쳐서 이동을 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대디아를 눈치챌 때 되게 흥미롭습니다. 무엇을 눈치챌 때? the number는 뭐라 그랬죠? 뭐뭐의 그 숫자 자체라 그랬죠. 요게 주어가 된다. the number는 무조건 단수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 s를 꼭 붙여줘야 된다. increase가 되면 안 된다. 뭐를 발견할 때 흥미롭냐면, 물웅덩이의 숫자 자체가 갑자기 늘어난다는 걸 발견할 때 굉장히 흥미를 일으키게 되지요. despite는 전치사. 그래서 뒤에 주의하셔야 될 게, there이 나와서 there is는 아직 뭔가 익숙해서 맞을 것 같지만, 앞에 despite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동명사 구조로 being이라는 게 와줘야 된다. 일반적으로 동명사의 부정은 being not이 아니라 not을 앞에 붙인 not being이 되기 때문에 being not도 틀린다. 자, 뭐에도 불구하고 바로 there be는 있다죠. not이 붙어도 없다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해당 지역에 더 이상의 어떤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웅덩이 숫자가 늘어나면 되게 흥미로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연하지, 그지? 유입된 물이 없는데 갑자기 물이 고여 있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의 유입이 없는데 물웅덩이가 생겨난 것은 표시, 사인입니다. 뒤에도 마찬가지로 또 동격대시예요. 이 표시란 뒤에 앉아놓은 문장, 당신의 발밑에 있는 그 바위들이 아마도 바위 자체가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비록 그 appearance가 뭐죠, 여러분? appearance, 외형, 겉모습, 그치? 드러나 보이는 거. 비록, 한우가 답지 여기 있어, 이따 줄게. 좀 이따 채점해. 자, 비록 그 진흙의 외형, 진흙이란 건 바위 위에 있는 내 눈에 보이는 흙, 바로 밖에 보이는 그 진흙의 외형이, 흙의 외형이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 밑에서 바위는 바뀌었다. 물웅덩이가 생겼다는 것보다 바위가 바뀌었다. 바위가 바뀌었다는 건 뭐라고? 토양의 영향을
준다. 토양에 영향을 준다는 건 그 지역의 동식물이 다 바뀔 것이다. 어디 이제 그 내용 나오죠. 자, since는 because로 하시고 바위들이 be responsible for 뭐뭐의 원인이 되다. 뭐뭐에 대한 책임이 있다. 자, 바위들이 많은 그 특성들, 토양의 특성들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그리고 since가 지금 여기서도 여기까지 다 묶여요. 그래서 또 맞아. 또 because 또 since를 묶어줘야 돼. 그리고 토양들이 엄청나게 influence한 동사 특징이 뒤에 전체사를 절대로 쓰지 않는다. 동의어 뭐가 있다고요? affect가 있다.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오늘 똑같이 쓰지 않는다. 자, 그리고 토양이 엄청나게 식물과 동물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신이 발견하게 될 그러한 생물체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로 다 묶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웅덩이에 마찬가지로 더 넘버가 돼야 맞죠? 숫자 자체. 물웅덩이 숫자 자체에 있어서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다시 말해 물웅덩이가 갑자기 생기거나 늘어난 것은 근데 또 단서가 붙죠. 뭐 없이 a very local 바로 그 지역에 쏟아내리는 폭우 유입된 물이 없이 물웅덩이 숫자가 늘어난 것은 또 같은 구조예요. 표시입니다. 그 표시란 즉 또 뒤에도 완전한 문장 바위와 토양과 식물과 동물들 당신 주변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이제 will하고 현재 완료를 써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문법적으로는 미래 완료라고 그래요. 현재 완료 원래 과부터 지금까지인데 미래 완료는 현재부터 앞으로의 미래 요 선의 개념을 말합니다. 앞으로 이제 쭉 바뀌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의 지문에 줄였습니다. 그래서 요 지문은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바위가 바뀌면 짜자작 도미노 현상으로 그 지역의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된다라는 표시이다. 자,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번 2월 목평 풀이 못하신 분은 답지가 여기 있어요. 채점하시고 쉬는 시간 채점하시고 저한테 점수 좀 알려주세요. 점수 꼭 알려줘야 돼. 혼자만 알고 집에서 막 했어요. 했어? 채점했어? 했어? 채점 못했습니다. 안 한 건가? 채점한 것 같아. 했어? 채점한 것 같아. 아 지금요? 아니 이따가 쉬는 시간. 웅이야? 좀 이따가 해야지. 웅이야? 어려웠어? 영어. 불만했어? 그냥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 영어가 절대평가라서 막 난이도 왔다 갔다 하죠. 상대평가는 등급이 다 같이 어차피 결정해지는데 1등급이 몇 퍼센트 봐야겠네. 한욱이 잘 봤니? 대부분 떨어졌네. 많이 어려웠나봐. 목요일날 같이 풀이 해봅시다. 자, 2번 보자. 첫 문장 Keep in mind that 대디아를 명심하세요. 자, 동의어 뭐가 있다고요? 명심하다? bear. 그래서 간직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같은 뜻이다. 대디아를 명심하세요. Y는 지금 옳게 쓰인 거예요. 원래 위아가 있는데 뒷문장의 주어가 똑같고 동사가 비동사일 때 생략이 되고 아니면 분사구문으로 바꿀 때 Y는 살려두고 접속사는 살려둘 수 있죠. 주어가 1차기 때문에 지우고 요게 being이 돼서 생략된 구조로 Y는 근거가 있어서 Y는 문법 맞다. 오히려 이제 뒤에가 코칭이라는 반드시 분사가 되어야 되고 요게 코치라는 동사 원형이 되면 안 된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뭔가 코칭, 뭔가 안내해주고 코치해준 동안에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present, 현재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문에 이제 거의 주제문이 있는 거지. 현재에 대한 거를 아이들에게 주시키고 그것도 너를 알고 있어라. 자, 이해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understanding의 목적어가 돼요. 무엇을 이해하는 거냐? 의, 주, 동으로 크게 이어지고요. 어떻게? 요거 전체가 주어입니다. 당신이 오늘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당신에게 바로 오늘 혜택을 주는지를 이해하는 거. 바로 오늘. 지금 하는 게 지금 좋다라는 걸 이해하는 거. 그리고 뒤에 또 붙어요. 단지 뭐가 아니라 somewhere down the road는 연결해놨는데 얘랑 똑같아요. 미래의 어느 순간에랑 똑같아요. 미래 어느 순간에. 불특정 어떤 순간에. 그러니까 요건 아니에요. 그죠? 지금이 아닌 바로 어떤 때에 그때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걸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좋다라는 걸 이해하는 것은까지가 주어고 동명사 주어 하나의 사실이기 때문에 단수 is로 간다.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개인의 동기부여에 있어서 이게 이제 요지를 나타내는 표현이 들었기 때문에 이 문장이 진짜 실질적인 주제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너가 동기부여를 제대로 받으려면 뭘 알아야 된다? 지금 하는 게 지금 좋은 거다 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 현재가 중요하다. essential의 동의어는 우리가 많이 챙겼죠? 뭐가 있었죠? necessary, vital, crucial, critical, 뭐 indispensable 기타 등등이 있다. 자, 그 다음 때때로 큰 그림을 보는 거지. 큰 그림을 본다는 얘기는 지금 하는 게 미래에 언젠가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큰 그림을 보는 것이 때때로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요. 실제로 그 큰 그림이란 때때로 뭐일 수 있는데 overwhelming이라는 건 이게 뭐죠? 동사 overwhelm 뭐뭇을 압도하다. 여기서 얘가 말하는 건 큰 그림이 나를 압도해서 일이 진행이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게 BPP가 되면 흐름이 맞지가 않죠. 큰 그림이 압도되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이 너를 압도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큰 그림 그리지 마. 자, 예를 들어서 when도 마찬가지로 접속사인데 요게 주어 동사가 없는 이유는 뒤에 여기 주어가 똑같고 I, write이 원래 있었는데 분사 구문으로 가면서 when 살려두고 지우고 writing이 남는 게 맞아요. 동사원이 write 안 되고 또 when은 맞는 거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 이 책을 지금 뭐 책에서 따온 글인가 봐. 이 책을 위한 원고에 글을 쓸 때에 저는 spend 시간이 나오고 뒤에는 항상 전치사 on이나 in이 있는데 생략됐기 때문에 뒤엔 반드시 ing 구조가 돼야 된다. 투부정사가 되면 어법성 오답이 되고 procrastinate이라는 건 질질 끌다 미루다는 뜻이고요. 다시 자, 이 책에 대해 원고를 쓸 때 저는 보냈어요. 여러 아침을 미루면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직 볼 수 있었기 때문인데 큰 그림만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큰 그림에 자기가 압도당한 상황이죠. 자, 그 큰 그림이란 저를 완전히 압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break A into B입니다. A를 B로 쪼개는 능력, 부수는 능력. 자, 목표를 저 아래 무언가로 내가 다룰 수 있는 조각들로 목표 하나를 쪼개는 그 능력은 하고 주원 단수기 때문에 또 이수로 간다. 중요합니다. 어디? 동기부여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게 쪼개서 지금 하는 게 지금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 가져야 그래야 동기부여가 된다. 제가 알게 되었을 때 요게 써의 목적어가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다 돼요. 내가 테디아를 테디아를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동기부여 받아들이게 돼요. 뭘 알게 되었을 때 그랬냐? 깨달은 바가 뭐냐? 요거는 이렇게 하시고 그저 주어가 내가 뭐뭐 하기만 하면 자, 뭘 알게 되었을 때냐? 그저 내가 어떤 일을 매일매일 하게 되기만 하면 나는 결국에는 reach는 뒤에 to나 at이란 전치사를 안 쓴다고 몇 번씩 말씀드렸죠. 결국에 나는 내 목표에 도달하게 될 거라는 거. 그 목표란 바로 전치사 동명사고 거대한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나의 목표에 결국엔 도달하게 될 거라는 거. 매일매일 조금씩만 노력을 좀 하면 라는 거를 내가 알게 되었을 때까지가 외워놓을게요. 그때 저는 동기부여 받았습니다. 앞에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또 나올 때 일반적으로 to를 붙여서 반복을 피한다. 저는 동기부여 받았는데 하도록 조금씩 매일매일 뭔가 노력하도록 동기부여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중요하고 그 현재에 집중하기 위해선 목표 큰 그림을 그리지 말고 그걸 잘게 쪼개서 오늘 할 수 있는 거, 오늘에서 너에게 도움되는 거를 만들어내라. begin 뒤에는 ing 된다고 그랬죠? enjoying도 문법상 맞고 저는 즐기기 시작했어요. 글쓰기의 그 여정 자체를 제가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매일매일 글 쓰는 것이 저에게 바로 오늘 혜택을 주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뭐가 아니라 요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에 있는 요걸 다 부르는 거죠. 더 정확히 뭐가 아니라 바로 지금 뭐가 아니라 미래의 어떤 순간이 아니라 그러한 의미에서 조심하세요. 문장 끝났기 때문에 분사 구문처럼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용하면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조심하세요. ing가 돼야 되고 사용하면서 큰 그림을 동기부여로 사용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압도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문의 주제는 뭐죠? 지문의 주제는 계속 나왔지, 그지? 현재에 집중해라. 그래서 방법이 뭐다? 큰 그림으로 하지 말고 잘게 쪼개라. 그래야 동기부여가 잘 된다. 자, 3번으로 가볼게요. 3번은 아니고, 잠깐만. 3번 말고, 어디였지? 얘들아, 빨리 들어와! 쭉 넘어가서요. 6번으로 6번.
80인데 딱 80. 했을 때 2등분 나왔다고? 네. 기본이요. 앉으세요. 아우 더워. 에어컨 좀 틀까 오늘? 아니에요? 제습을 해놔갖고. 되게 중요하다고. 이거 온도 올리면 안 돼? 아무것도 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착하다. 매년 보면 고3들 6월 보고 나면 학원 잘 안 오더라고. 아니 저희 왔는데 먹을 거. 뭐 이 새끼야? 사주고 싶은데 내가 원장이 아니라서 수업시간 수업을 해야 돼서 내 원장이면 내 맘대로 하지. 에이. 뭐 시켜 먹고 가지. 충분히. 난 직원인데 내 맘대로 할 수 있나? 에이. 직원인데. 그걸 뭐 했다가 잘리면 어떡해? 지금 전화해서 허락 같아요. 어? 지금 전화해서 허락 같아요. 내가 또 허락받기 좀 자존심 상하잖아. 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 얘기 들어보니까. 고생했어. 딱히 졸아서 모르겠어요. 졸아서 2등급. 졸아서 맞았어요. 대박이다 너. 야, 졸아서 2등급이네. 야 지금 야너 뒤에 애들 표정 볼래? 너 죽일 것 같아 지금. 졸았어. 처음이에요. 이거. 고생했는데 뭐 먹었어요? 어? 그래서 커피 한잔 사먹고 있어. 네, 몇 달? 11강. 11강의 6번. 숭실은 잠깐 공부 좀 하자. 11강부터 시험 보는 거 있어서. 숭실은 교재다 드렸죠? 시험 대비 교재? 아무나 좋아. 예. 아무것도 안 들어가서? 뭐 아, 나빴어. 워크북 저번에 받은 거 워크북 저축교실에 있어. 아 그래요. 저 갖고 와서 공부 좀. 숭실은 잠깐 공부하고 계세요. 11강 좀 먼저 하고 11강 공통범위라서. 자 봅시다. 6번. 자 요거 어려웠죠, 그죠? 요것만 기억하면 되죠. 한국어에 우리나라 말에 한스럽다라는 표현이 있다, 그죠? 한스럽다. 요게 영어로 뭐라고? 영어 사전 찾아보면 뭐가 나온다고? Be resentful이라고 나온다고. Be resentful. 근데 resentful의 뜻이 뭐야 이거? 얘는 경무한, 엄청나게 화난이라는 뜻이에요. Be resentful은. 이게 맞아? 안 맞는다, 그죠? 안 맞는다. 그 이유는 뭐야? 그 이유는 미국이라 치더라고요. 미국 애들이 뭐가 없다. 한스럽다라는 감정을 분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애들은. 그냥 화나면 화난 거고 슬픈 거고 이랬지, 그지? 근데 우리는 한스럽다라는 감정 분류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그럼 이거는 요 번역을 요렇게 한 거 영어 잘하는 거야, 못한 거야? 못하는 거죠. 왜 이렇게 번역이 부정확할 수밖에 없지? 바로 감정을 분류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요게 지문의 주제였다고. 그래서 요 질문 상당히 어려웠어요. 다시 잘 봅시다. 자, 특별한 첫 문장이 어려워요, 이게.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attend가 뒤에 무생물이 왔을 때, 추상명사가 왔을 때 뭐뭐에 수반되다라는 뜻이 있었고, 자, 그 노력에 수반되는 게 특히나 어려운데 이 노력이란 결정하는 노력이요. 그 정도를 cross cultural 여러 문화 간의 뭐 한국과 미국이라자 한국과 미국 간의 convergence가 뜻이 있지만 우리 외우기로 했죠. 뭐다 이거? 수렴. 하나로 모이는 거. 반대말은 뭐였죠? divergence, 확산, 발산, 그지? 갈라지는 거, 달라지는 거. 여기서 수렴이 맞고요. emotional, 정서적인 표현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 간에 서로 다른 문화 간에 비슷하게 되어지는 과정의 정도를 결정하고자 노력하는 데 수반되는 특별한 어려움이 이게 좋아요. 간단히 말해볼까? 한국과 미국의 감정 표현이 어떻게 서로 얼마나 서로 비슷해져 가고 있느냐라는 걸 조사해봤더니 이게 답을 내기가 되게 어렵다 이런 얘기라고.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 왜? 애초에 뭐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감정을 분류하는 방식 자체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다르기 때문에 이런 비슷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이걸 알아내려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거 두 개가 얼마나 표현이 비슷해지는지를 알아내고자 하는데 이게 특별히 어려운 것은 바로 that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어떤 사실 때문에 어려워지냐? 그래서 그 양 문화가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을 똑같은 방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비슷하게 되어갈 수가 없는 거를 그게 어떻게 비슷하게 되어가냐를 조사하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죠? 지문의 주제였고. 자, 그 뒤에 자, 이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 보세요. 분사구문이에요.
동사는 지금 길게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져요. 이렇게 주어에 대한 동사가. 그래서 이렇게 멀게 이어질 때 우리가 뭐라? 바로 동사 자리임을 잘 구분을 해야 된다. 뭐뭇을 알아내다라는 뜻이었고 ing가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해봤더니 아까 다시 위로 가시면 흐름상 여기에 지금 divergence가 되면 안 되죠. 그지? 지금 파악하기 어려운 건 뭐야? 비슷하게 되어가는 과정이 어려운 거지. convergence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죠. divergence가 아니라. 자, 이제 이 사람이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그 용도를 affective가 뭐라 그랬죠? 얘랑 동의어라고 그랬죠. 영향력이 있느냐 아니라 감정적인이라는 형사다. affect가 감정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감정적인 용어들을 사용하는 감정적 용어의 사용을 연구하면서 이 사람은 근데 감정적 정서적 용어란 설명하는 것인데 표현 특성을 말이죠. 음악에서의 표현 특성을 바로 서양과 서구와 자바인 피실험자 사이에서 음악의 표현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감정적 정서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지 뭐. 서로 다른 두 문화 간에 이제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를 연구하는 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악이란 분야에서 본 것이고, 자, 이걸 연구하는 이 사람이 데디아를 a certain 무엇을 확실히 하다 알아내다라는 뜻이고, 데디아를 확실히 알아냈는데 몇몇 자바인의 감정 용어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스럽다 해당되는 거, 아까 예시로 들었던 거, 우리나라의 한스럽다는 표현이 이런 얘기예요. 몇몇 자바인의 감정 용어들이 딱 직접적으로 correspond to 뭐뭐와 서양의 어떤 감정의 카테고리와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다? 아까 주제 나왔듯이 서로 간의 감정 분류 자체가 방식이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위에 다 설명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스럽다는 표현이 미국의 be resentful로 이제 뭐 번역이 된다 할지라도 똑같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서로 똑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raise는 뭐였죠? 뒤에 목적어가 반드시 오고 뭐뭇을 들어올리다. 뒤에 지금 down to가 왔기 때문에 의구심을 제기하다, 떠올리다 정도 보시면 되고 rise는 뭐라고요? 주어가 올라가다, 오르다라는 뜻이었고, 그지? 자, 이러한 내용은 이 두 개가 딱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부 의구심을 떠올리게 하는데 이 뭐에 대한 의구심이냐면 얼마나 많이 우리가 여러 연구들을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을 봤더니 대 이하의 연구는 되게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되게 의심할 거리가 많다. 어떤 연구가 의심스럽냐면 요거는 요 뜻으로 항상 줄 거고요. 서로 다른 문화를 비교한다라는 건 비슷한 부분이 있는지 본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 두 개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여러 가지 몇 가지 연구를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왜? 애초에 두 개의 문화는 서로 감정 분류를 다르게 하는 놈이기 때문에 이게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비교한다는 연구라는 것 자체가 신뢰성이 제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문화 두 개는 서로 다른 문화 두 개는 감정 표현을 달리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거 아마도라는 뜻이고요. 아마도 우리는 데디아를 가정할 수 있을 것인데 웬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자, 자바 피실험자들, 우리나라 말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 한스럽다는 표현을 한 사람들, 자바 피실험자들이 자, 요거는 표현이란 명사고요. 여기서 음악에서의 표현을 보고할 때라는 얘기는 이제 영어에는 없는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음악은 어떤 음악이냐면 단어들을, 표현들을 사용하는 음악인데 하고 for which의 for가 왜 왔냐면 term 있죠. 용어지. 요 뒤에 원래 관계대명사로 결합되게 된 for가 원래 여기 있었어. 여기.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뭐냐면 영어를 말하는 피실험자, 미국인을 하자. 미국인들이 하고 요게 지금 앞에 있는 was를 받아서 요게 뒤에 for them was를 받는 거예요. for them이라고 뒤에 원래 있었어요. 이렇게 합쳐지기 전에 요 문장에서 이렇게 보면 영어를 쓰는 미국인 피실험자들은 그 노래에 나오는 해당 단어들에 대한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었어요. 여기서 them이 앞에 있는 was랑 똑같기 때문에 지워버리고 which로 바꿨다가 그때 전체사 for가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당겨서 for which가 됐던 구조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전체사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한 단어로 바꾼다면 관계부사 where로 바꿀 수가 있고 뒷문장은 당연히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위치만 쓰면 틀리고 위치만 쓸 거면 뒤에다가 for까지 같이 붙여줘야 되고 자 다시 해보자.
자, 자바 피실험자들이 그 음악에서의 표현을 보고할 때 이 음악이란 단어들을 사용하는 음악인데 어떤 단어? 영어로 말을 하는 미국인 피실험자들이 그에 해당하는 용어가 없는 그런 음악의 표현을 보고할 때라는 얘기는 다시 위에 있는 예시로 돌아가 보면 한국인이 한스럽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런 얘기야. 우리 예시로 끌어내 보면 한국인이 한스럽다라는 표현을 할 때, 다시 말해 자바인이 영어에는 없는 표현을 사용할 때, 보고할 때 그 피실험자 두 집단, 자바인과 미국인, 한국인과 미국인, 그 피실험자 두 집단들은 are not recognizing,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표현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한국인이 문학작품이나 노래에서 한스럽다라고 표현을 해도 미국인은 그 똑같은 걸 경험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된다고. 우리는 한스럽다라고 하지만 미국인은 그 가사를 보고 뭐라고 생각해요? 얘가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났구나. be resentful로 번역되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애초에 서로 다른 문화는 뭐가 다르기 때문에 감정을 분류하는 방식이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자, 이제 두 개는 완전히 서로 다르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보세요. 요 뒤에 해석이 어렵다 그랬죠. 자, 그러나 이 역적 뒤에 뭐가 나오냐? 요 전까지는 문화 두 개는 완전히 다르다. 감정 표현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를 강조하자는 거죠. 이 벗 뒤에는 주의해야 될 사항이 나와요. 주의해야 될 사항. 되게 다른데 너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 그거 주의해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나 좀 더 일반적으로 우리는 조심해야만 됩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해야만 돼요. 요 뒤에도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얘도 동격 접속사 대사자입니다. 위치 틀리고 어떤 가능성을 조심해야 되느냐? 바로 불완전한 번역이라는 건 아까 예시로 들었던 요거예요. 한국말에 한스럽다를 뭐라고 번역하는 거? be resentfully라고 번역하는 거. 완벽한 번역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한스럽다라는 건 그냥 이게 슬픈데 어떻게 하지 못해서 원망스러움도 섞여있고 막 그런 후회나 그런 것도 들어가잖아요. 그지? 그게 다 표현 안 되죠. be resentful은 그냥 엄청나게 화가 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불완전한 번역이라고. 자, 다시 보자. 자, 그 가능성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란 불완전한 번역들이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요. 바로 자, lead는 일반적인 동사죠. 뒤에 동사가 나올 때 일단 to를 쓰는 것이 맞다. ing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도록 하는 보세요. 여기서 상상이라는 단어는 진짜 상상이 아니라 눈의 흐름상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죠. 착각하도록. 실제와 다르게 인지하도록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착각이 아니라. 다시. 불완전한 번역. 한스럽다를 be resentful로 번역하는 불완전한 번역이 이끌 수 있어요. 우리를 착각하도록. 더 크게 일치하는 것으로 착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음악적 표현. 우리는 다시 우리의 예시로 바꿔서 한스럽다는 표현에 대해서 불완전한 번역이 우리를 지금 더 크게 일치한다고, 더 많이 일치한다고 착각으로 이끌 수가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그치? 이해되니 이거? 그러니까 두 문화의 감정 분류가 똑같지 않다라는 걸 망각하면 지금 사전 찾아보니 한스럽다가 be resentful로 돼 있네. 이걸 보면 미국인은 뭐라고 착각하기죠? 아, 한스럽다라는 건 be resentful이라고 그냥 다 똑같은 뜻이구나라고 더 크게 일치한다고 합의를 봐버린다고. 이런 착각이 들 수 있는 걸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뭐보다 더 크게 일치한다고 착각하게 되냐? We would find 뒤에는 지금 요게 죄다 생략됐어요. 음악적 표현, 다시 말해서 한스럽다는 표현에 대해서 뭔가 일치하는 걸 우리가 발견할 것보다 뒤에 단서부터 어떠하다면 우리가 만약에 had more 좀 더 미묘한 감각이라는 건 적어놨듯이 진짜 미묘한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한이라는 뜻이죠. 좀 더 정확히 세세히 잡아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한스럽다, be resentful 봤더니 아 이거는 그냥 화나다라는 뜻이네. 한스럽다라는 거 맞지가 않네. 요걸 말하는 거야. 이걸 이제 좀 더 미묘한이라고 적은 거야. 다시. 자, 만약 우리가 그 방식에 대해서 이 방식이란 그 용어들 한스럽다는 용어 같은 거 그 용어들이 자 respective 뭐라 지금 각각의 개별적이죠. 그 용어들이 한스럽다는 용어나 어쨌든 다른 용어가 각각의 언어 다시 말해서 한국말과 영어 아니면 이제 뭐 자바어와 영어 각각의 언어들 속에서 그 용어 감정 표현의 용어들이 사용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미묘한 걸 잘 잡아내는 다시 말해서 좀 더 정확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발견하게 될 그 표현에 대한 합의보다 더 크게 합의를 봐서 일치한다고
착각으로 우리를 이끌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누가 불안정한 번역이 그런 일을 발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라고 마지막에 이제 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지 전까지는 주제가 이미 다 나왔죠. 주제는 뭐라고? 서로 다른 문화는 감정 분류 자체가 아예 서로 같은 방식이 절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다? 너 이거 한스럽다 번역이 be resentful이라고 됐다 그래서 두 개 똑같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조심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었고요. 다시 봐도 어렵네요. 여러분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